웬만해서는 자리 펴고 눕는 일이 없었던 병윤 씨. 아내 미옥 씨의 걱정이 깊어진다. 감기에 좋은 생강차를 준비하는데 그동안 아껴두었던 귀한 재료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좀 쉬면은 좀 빨리 나을 건데 그 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계속 한번 감기 걸리면 한 3개월, 4개월 하여튼 겨울 내내 저러거든요. 큼지막한 잔에 생강차를 가득 따르고 꿀도 듬뿍 넣는다. 남편을 위한 아내표 몸살약. 정성으로 치자면 세상에서 가장 효능 있는 약일 것이다. 전화봐. 응. 일어나서 이거 좀 마셔봐요. 이거 좀 마시면 눕지. 뭐 이거? 이거 뭐 대추하고 뭐 생강하고 해가지고 끼리거든. 아유, 너무 입고 싶은데. 빨리 나서. 아우, 이거. 기계 좀 가고 와봐. 아, 죽겠다. 아내 성화에 마지못해 일어나긴 했는데 이것조차 힘겨워 보인다. 너무 뜨겁나 이게. 아니, 됐는데. 꿀렀네. 정성을 물리치지 않는 게 상대를 위한 배려라는 것도 이 나이 돼서야 알았다. 생강하고. 뭐 넣을게. 꿀하고 생강. 부한 거 본 게 도라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도라지 향은 없는데. 아플 때 옆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참 고마운 일이다. 잔엄마 꿀물 타주니까 빨리 낫겠네. 이 말 한마디에 한밭꽃이 핀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끓여준 생강차 덕인지 거뜬히 일어난 병윤 씨가 체력 단련에 한창이다. 비실비실하던 어제와는 사뭇 다르다. 이렇게 운동하세요? 아침에? 네, 자주 해. 그 요즘 바빠서 못 했는데. 그동안 일한다고 소모하기만 한 체력을 다시 충전하는 중이다. 다리 밟아. 앉으시. 아니, 발 앉지 말고 밟아. 이래서 이 뒷구멍으로 밟아. 이번엔 이른바 커플 운동이다. 여기 하나 여기 잡아. 다시 안 된다 할게. 아, 된다니까. 그래. 그 밀어 그래갖고. 너 나도 안 넘어가니까 그냥 와.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저라니까. 에이. 다시 해봐. 쉽게 포기할 병윤 씨가 아니다. 이거 있으면 돼. 문제는 힘의 균형. 그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빨리 일어나야지. 이렇게 밀으라니까. 이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성공이다. 밀고 당기고 환상의 조화다. 이거 여기 하는 거보다 훨씬 나서. 체력 단련뿐 아니라 부부 금술에도 단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이거요? 운동이에요? 여기 운동. 예. 이게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남편의 그만그만한 모습에 미옥 씨도 겨우 마음을 놓는다. 이날 점심 무렵 미옥 씨는 남편이 잡은 민물 생선을 손질하는 중이다. 무 있고. 뭐 미역? 아니 그래 요 매운탕 끓이는데 무 있고
무 있고 파 있어야 되죠. 뭐뭐 있어야 돼요? 파, 무, 뭐 이런 거 가져. 나는 민물 매운 발음이 잘 안 돼. 이거는 잘 안 돼. 빨리 왔다. 지금 12시 다 됐다. 이거 뭐 생선 다루는 거나 민물 매운탕 끓이는 데는 병윤 씨가 아내보다 한 수 위다. 그런데 양이 좀 많아 보인다. 누가 다 먹기고? 흰물고기 좋아하는 사람 참 좋아하는 좋아하거든. 사람 좋아하는데 또 안 먹는 사람도 안 먹어. 그 일하면 다 먹게 돼 있어. 근데 쓰레기가 이거 그래도 저기 남편분이 없으니까. 그래도 남편분이 요리하시면 다 좋지 않아요? 많이? 예, 잘 먹어요. 감자는 없나? 감자. 인류 주방장 출신답게 재료도 까다롭게 챙긴다. 배추 시래기 있나? 수술이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이쯤 되면 주방의 주도권은 병윤 씨에게 넘어간다. 그거 하나 가면 그거 해야 되고. 아니 오이를 저보고 두껍게 썰 것인가 가늘게 썰 것인가 얘한테 물어봐서 전문가가 알아서 하시라고. 식당 내는 건 이렇게 해야 제맛이 나거든.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한 번만 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써야 맛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밥 반찬 하는 거는 그래 그만 먹을 것도 이렇게 깨쭉깨쭉하게 썰어 또 맛이 나는 거라. 그래서 그 이야기 그게 좀 다른가요? 맛이 천지 차이지. 원래 전문가니까 믿어서 그런 게 않으세요? 아니고 아니요.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마지막 저항 같다. 그러거나 말거나 병윤 씨는 요리 삼매경에 빠져 있다. 알아서 그거 였습니다. 도박판 타짜가 되기 전엔 손맛 기막힌 요리사였으니 손재주 하나만은 타고난 셈이다. 자, 따라와. 부랴부랴 마련한 점심 식사를 들고 나오는 부부. 배달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다. 거의 매일 음식을 만들어 나르기까지 해야 하니 보통 일이 아니다. 안 되거든. 행여 쏟아질세라 운전도 얌전하게 한다. 도착한 장소는 고구마 분류 작업이 한창인 곳이다. 일꾼들 점심 식사를 챙기는 미옥 씨. 이 매운탕은 우리 아저씨가 끓였거든요. 한번 잡숴보이소. 매운탕을 예. 어떠요? 아저씨가 요리사한테 요리사 자격증도 있다 하는데 맛있습니다. 간도 맞고 야, 참 맛있습니다. 두부쫄도 맛있고 먹어도 그 맛이라. 그래. 남편을 칭찬하는 소리에 미옥 씨 기분도 날아간다. 한편 병윤 씨는 고구마밭 한켠에 심어놓은 무를 뽑고 있다. 웬만한 채소는 이렇게 가꾸어 먹는 알뜰파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다. 아니 바빠갖고 요새 그랬습니다. 바빠서 사장님 약속을 그렇게 어기가 되나? 고구마를 심을 때 빌린 땅 주인들이다. 그분 29만 원 하고 사행권 들면 되거든. 여기 있는 할매는 아까 내가 15만 원 줬거든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땅을 빌렸는데 임대료를 완전히 치르지 못한 상태다. 37,500원. 33만. 33,7,500원. 예. 약속을 어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돈이 거짓말을 한 셈이다. 예. 어르신 제가 고구마 한 두 상자 가지고 그렇게 갈게요. 어르신 그 창고로 있어. 예. 뭐래? 예. 송금은 내일 좀 부탁하겠다. 예, 사장님. 당장 내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으니 답답하다. 제가 낸 게 아니고 딴 사람 이름으로 내가지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구마를 파는 도리밖에 없다. 저 방고구마 상 좋은 거 있잖아, 예. 그거 얼마 나오는가 좀 알고 싶어서 그래, 예. 네.
만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난감한 표정이다. 아, 고구마 값 알아봤는데 예. 뭐 10,000원 나온다 하잖아. 말도 안 생각보다 좀 안 나오셨어요? 택도 아니지. 박스 값도 안 되지. 다른 도매시장에도 연락을 예, 해본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 고구마 씨 좀 만나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라고 그래요? 여기도 별로 없네. 이제까지 도매시장을 통해 팔지 못한 것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서였다. 이날 오후 아, 그런 것만 4만 원. 다행히 돌파구가 마련됐다. 예, 예. 제가 내일 서울 올라갈 긴데. 예. 예, 주문이 알겠습니다. 들어온 것이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예. 서울에 있는 교회를 통해 대량으로 팔 수 있게 됐다. 주문이 서울서, 부산서 이제 먹어본 사람들이 봐, 이런 건 물건이 좋잖아, 이거는. 다음 날 일찍부터 서울 갈 준비에 부산한 병윤 씨. 행여 가는 도중 고구마가 어울까봐 천까지 깔고 자식처럼 거둔 고구마를 씻는다. 이게 끝에 가요. 폐지 말고 올려. 이 정도면 시베리아 벌판에 가도 염려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한 고비를 또 넘어가나 보다. 타짜 생활을 접고 고향에 내려간 후에 저기서? 서울은 늘 낯선 도시가 됐다. 아닌데. 한참을 헤맨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교회를 통해 고구마를 팔 수 있게 주선해준 고마운 분이다. 사장님, 어디로? 우선 예. 저기다 갖다 데려다 놔야 되는데. 동안에. 예. 고구마 상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일도 계속하다 보면 중노동인데 오늘은 하나도 힘들지가 않다. 짧은 겨울해 때문에 병윤 씨 마음이 바빠진다.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 감사기도 하고 가야지. 많이 갖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지만 가진 것 없어도 이렇게 행복한 남자도 있다. 서울에 가서 고구마를 팔고 온 덕분에 급한 불을 끈 병윤 씨가 모처럼 큰 맘을 먹었다. 고른 건 오리고기. 여기 기름 제거했어요? 아, 여기 오리는 이 꽁지 쪽에 그 기름 샘물이 있어요. 기름 샘물. 그걸 2개 제거해줘야 오리 냄새가 안 나. 안 그러면 노랑내가 나서 못 먹거든. 근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병윤 씨 머리에는 요긴한 요리 상식들이 가득하다. 줄이 있는데 이거는 공간이 많이 안 빈 게 좋다. 예? 공간이 많이 비지 않는 거. 공간이 많이 안 들고요. 쪼꼬고 잘 빠지는 거. 작은 거. 큰 거는 향이 없어서. 맛있는 음식은 먼저 어떤 재료를 고르느냐에서 승부가 난다는 게 병윤 씨 지론이다. 저놈아.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 한 보따리가 됐다. 먼저 하는 일은 재료의 선별 작업. 3,000원 좋은데. 잘 건조됐는가 보려고 그러는데. 왜 많은 거 하니? 이렇게 알아서 척척이니 오늘도 미옥 씨는 옆에서 조수 노릇이나 하면 될 것 같다.
오리가 삶아도 물에 삶아도 오리가 안 부르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설탕에 식용유를 넣고 볶는 게 포인트. 설탕을 기름에 볶으니까 이상하지요? 오리 고기에 그러니까 살코기에 코팅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물이 이 오리 살로 못 파고들잖아. 퍼지게 삼계탕처럼 푹 퍼지게 안 되잖아. 자, 저리 가시고 이어마다 말이야. 기름기가 있어 튀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모두 경험으로 갈고 닦은 노하우다. 그 설탕 하면 안 돼. 흰 거 없어? 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맛을 내냐? 이 2배 식초로 하면 안 돼. 예, 됐습니다. 네, 말을 해도. 그만하십시오. 1절만. 요리 잘하는 남편이 늘 곱진 않나 보다. 음식에 대해서 아니까 이제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은 집에서 뭐 와이프가 이리 음식을 해주면은 아 이게 맛이 있든가 없든 간에 야 이게 원래 이런 맛이구나 하고 먹는데 우리 아저씨 경우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 아니까 이건 뭐 이럴 경우에는 이래 해야 이게 더 맛있고 그런 걸 아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리를 넣는다. 음식 하나에도 원칙을 지키고 정성을 다하는 것. 과연 프로답다. 프로 요리사인 병윤 씨가 선보이는 또 다른 예술품. 도라지꽃. 도라지꽃. 여기다 엎어놓으면 되겠네. 뚜껑을. 그새 야심작이 완성됐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진짜로 맛있어? 그럼 가져와서 맛있는가? 음식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먹는다는 게 프로 요리사의 지론. 그 어디 있어? 응? 한쪽에는 안 진작부터 고소한 냄새를 맡은 찬주로서는 참는 게 거의 고문일 것이다. 그 뭐야? 그래 하지 마. 이건 뭐야? 나중에. 샐러드도 예술이다. 자, 찬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겠다. 맛있지? 잘 먹겠습니다. 아. 마늘 좋아해? 미옥 씨가 이때를 놓치지 않는다. 가족을 위해서 좀 자주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갖고 시간 있으면. 다음에 다음 하다가 이 세상을 하직합니다. 자, 이 사람은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런 섭섭한 말을 안 하고. 그러게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니까. 뭐든지. 찬우야, 마늘 빼놓고. 마늘 빼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자는 말이 병윤 씨 마음에도 와 닿는다. 아이 봐. 그동안 바쁘다고 소홀했던 데 대한 미안함을 담았다. 꺾지 마. 너무 커? 찬조는 확실히 닭다리 체질이다. 평소에는 장난기 심한 찬주가 먹을 때는 조용하다. 실속파답다. 2번이나 결혼에 실패해본 병윤 씨는 안다. 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일상의 소중함을. 이날 저녁.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는 이웃사촌이 놀러왔다. 그 소리 앉아. 오리 요리를 한 김에 특별히 초대를 한 것이다. 예? 언니, 아, 참. 안 되겠는데. 아, 오늘 영 잘 받았다. 좀 가르쳐 주셔. 제가 국제적으로 망신시키는 것 같다, 남자들은. 아니지, 요즘은 안 그래. 아니, 좀 배워야 돼. 좀 배워야 돼. 아저씨 사진 파일 너무 잘 받는 거 아닙니까? 병윤 씨 이야기가 실린 잡지. 다른 데도 다 잘 나왔던데.
영화 타짜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하러 왔었다. 병윤 씨는 이웃의 호기심을 짐짓 모른 채 하며 상만 차린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집요해진다. 아저씨 요리 잘한다 그런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예. 그냥 뭐 책 보고 책에 막 써져 있대. 책 예. 보시니까. 책에도 그렇고 그 방송에 한번 보니까 요리사였다대.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서 손기술이 그리 좋으신가 보다. 진짜 그리 생각했어요. 예. 요리 솜씨가. 예, 이거나 뭐 비슷 안 하겠습니까? 그게 원래 비슷한 기술인가요? 이거 기술하고 손기술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지. 달라요. 이거는 예. 이 음식은 해감각도 있어야 돼요. 끝감각도 있어야 되고 이제 또 이 도박은 이 손기술을 하면서 머리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장이 쫙 가면은 그 합판수가 얼마,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합판수가 얼마,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합판수가 얼마 계산해갖고 이렇게 sek색 주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식사를 하면서 도박 기술 보여달라는 요청을 스리슬쩍 넘길 생각. 2년 동안 번데기 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춥던지 막. 이 손이 병윤 씨는 자꾸 다른 쪽으로만 화제를 몰고 가는데 언니한테 그런 거 안 보여줘봤습니까? 언니한테 물어보면은 전혀 모른다대. 안 한 지가 또 한 19년 되니까. 제가 집 하면은 그걸 하거든요. 명절 때 나와서 그냥 한다 아닙니까? 저 맨날 꼬라요. 고소해가지고. 어떤 데는 심지어 많이 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저집에서는 일부러라도 이러주는 거예요. 따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기래. 오늘 좀 해야지. 맨날 꼬라.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 일단 아이들 단속부터 한 후 담요를 깐다. 사람들 얼굴엔 기대감이 번진다. 오, 7. 보여달라는 손기술은 보여주지 않고 화투패를 늘어놓기만 한다. 왜 패를 안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열을 합니까? 이게 이제 1이고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에서 12달을 표현을 할 때 자연하고 딱 맞춰서 표현을 했어요. 1월달 이거 이 소리거든요. 소나무. 소나무에 학이 잘 올라가 1월달. 실전을 원했는데 난데없는 이론 수업이다. 요게 먼저인데 닭이 아닙니다. 닭머리가 아니고 닭배슬이 아니고 이 봉황새입니다. 밑에 오동나무가 있죠. 오동나무 봉황이 오동나무에 앉아 있는 건데 노래가 있잖아요.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자더니 어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틀려요.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모양이 달라요. 틀리네. 다르고. 그러네. 이것도 우리 다 같은 줄 내가 알았는데. 같은 줄 알았는데. 나도 이거 똑같은 줄 알았는데. 요것도 새삼 신기한 모양이다. 그렇네. 요것만 똑같아요. 자, 또왜 그렇습니까? 화투에 관한 백과사전이다. 비강자가 전부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번엔 광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이 하토를 처음에 만든 사람은 이거는 돈을 내지 말고 놀이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만 이걸 놀이로 하자. 그래갖고 이 빛광자를 밑에 뒀단 말이에요. 밤으로. 하토를 낮을 의미하는 빛광자가 밑에 숨었다는 건 밤을 뜻하고 그러므로 밤에만 소일거리로 하라는 의미란다. 이렇게 자연의 섭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사람이 이 도박에 빠지지 않고로 돈 같은 거 걸지 말고 여가 시간만 보내가 밤에 긴긴 밤을 갖다가 보내자 하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저같이 도박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론으로 무장을 시킨 후에야 실전에 들어간다. 도박판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패를 몰아주는 손기술. 한번 까봐요. 순서를 알고 있는 거냐? 까봐. 이런 까버리기라 이게. 6땡, 7땡. 마치 마술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이번엔 병윤 씨가 하지 않고 이웃집 여자에게 화투를 섞게 한다. 막 섞었는데도 됩니까? 그 6끗 제가 줬습니다. 그지? 맞아. 현란한 손기술이다. 그래서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이다. 아니 그럼 섞을 때는 어찌 계산을 한단 말이야? 혹시 무슨 표시가 돼 있지는 않나 살펴보기까지 한다. 이번엔 눈을 속이는 기술이다. 보기엔 쉬워 보여도 고난도의 기술. 뭉뚱해가지고 하면 그거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두 눈 뜨고 당할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화투짝을 만지던 손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선 병윤 씨. 이곳에 오면 어릴 때 이 강에서 물고기 잡던 기억이 새롭다. 다시 돌아오기까지 10년 넘는 세월이 걸렸다. 속고 속이는 삶에 지쳐 돌아온 그를 고향은 강은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그물을 쓰던 다른 날과 달리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아보았는데 영 시원치 않다. 잡으셨어요? 작은 물고기밖에는 잡히질 않았다. 짜잔해. 다른 날에 비해 형편없지만 그래도 애쓴 결과가 아닌가. 없어. 그래도 잡았으면 가져가야지. 행여 물고기가 낌새를 차리고 도망가 버린 건 아닌가 싶어 더 조용히 다가간다. 그래도 마찬가지다. 자라니까 싹 빠져버렸어요. 오늘 큰 물고기들은 옆 동네로 출장이라도 갔나 보다. 내일 다시 와야 돼. 오늘 헛바. 안 될 때는 일단 물러섰다가 다시 도전하는 여유도 생겼다. 오늘 고기 다. 매번 잘 잡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아 그렇지요. 뭐이든지 다. 오늘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 거기 있는 포인트를 안 보이니까. 포인트가 안 보이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안 될 날도 있어야지. 매일 잘 잡히면은 뭐 인생에 참맛도 없지. 안 되다가 또 노력하다가 뭐 그래야 되지. 그렇잖아요. 모든 게 순조롭게만 하면 뭔 살맛이 있어. 이런 배짱을 키워준 건 무엇이었을까? 아마 실패와 좌절이었을 것이다. 그걸 통해 더 큰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게 됐다. 엄청 많이 갖고 가시네요. 오늘은 잡아놓은 물고기를 배달하는 날. 새벽부터 강에 나가 고기를 잡아서 일일이 손질해서 냉동 보관해 놓은 것이다. 하나 들어가겠네. 응. 여기 몇 개 하나 들어가겠네. 아, 세워놓으면 돼. 지금 안 놓거든. 갖다.
그런데 넣을 곳이 부족해 고구마 상자 신세까지 질판이다. 이거 하나 줘봐. 저희 물고기로 고구마 박스 나오시네요. 예. 지금 궁하면 통한다고 고구마 상자도 제법 쓸만하다. 이렇게 고기를 잡아다 파는 게 고구마 농사 못지않게 쏠쏠한 수입원이다. 도착한 곳은 창원의 한 음식점 앞. 단골 거래처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2kg 맞춰놓고 따라. 가져온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저울에 달아보기부터 한다. 안 듣는다. 고구마네. 고기가 아니고 고구마네. 그냥 닮으면 돼. 이대로. 나 박스. 음식점 사장은 오늘 물량이 넉넉한 게 흡족한가 보다. 몇 킬로야 이게? 오늘 12kg. 25kg. 병윤 씨가 잡는 민물고기는 자연산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끓여만 내도 우리는 몰라도 손님들이 먹어보는 손님들이 더 잘 알아요. 야, 딴 거보다만. 그래서 팔로를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편이다. 10kg. 37kg, 17kg 17kg. 그러면 얼마야? 아, 고기가 이전에 이제 고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우리 손님들이 먼저 알고 주문을 하고 좋은 거 오면 달라고 연락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번 앞에 고기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손님이 말씀하신 고기 좋은 거라 그러네. 응, 장사 잘하겠네. 고마워요. 좀 가격 좀 잘 좀 봐주세요. 물량이 많으니 오늘은 수입도 제법 될 듯 싶다. 손이 많아서 잘 줬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역시 뭐.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십시오. 잘 먹습니다. 물고기도 팔고 달콤한 데이트까지 뿌듯한 저녁이다. 위치가 있고. 창원에 올 때면 부부가 자주 들러보는 곳이 있다. 한 식당이다. 안녕하세요. 주방 이모 계세요? 뭐예요?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춘옥 씨를 보자 더없이 반갑다. 춘옥 씨는 미옥 씨네가 식당을 할 때 주방에서 일하면서 돈독해진 사이다. 춘옥 씨 준다고 생선을 챙겨왔더니 당장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을 한다. 예, 감사합니다. 병윤 씨 부부가 메밀국수를 좋아하는 걸 잊지 않고 살뜰하게 챙겨주는 마음이 고맙다. IMF로 식당 문을 닫기 전까지 병윤 씨는 춘옥 씨의 스승이었다. 진짜 좋습니다. 완전히 요리가 아니고 예술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예요. 주물럭주물럭 해도 진짜 모양도 있고 하여튼 무엇이기나 재료만 있으면 무조건 잘해서 이렇게. 그때는 절실히 내가 배워볼 게다 생각을 하는데 진짜 잔화바 때문에 내가 지금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식당이 문을 닫을 때 가장 안타까워했던 이도 춘옥 씨였다. 진짜 잔화바 많이 늙었다. 이제 흰머리 많이 생겼다. 좀 잘해주라. 세월에 못 이기는 거지 뭐 내가 못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이 얼굴 많이 늙었죠. 생겼구나. 흰머리 왕. 아니 흰머리도 그렇고 얼굴도 염색을 좀 해야 되는데. 저기 밭에서 일해놓은 게 그쪽에 주름 가득한 얼굴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삶의 이력일 것이다. 갈게요. 저 있어. 늘 걱정하고 응원해주는 춘옥 씨의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바람마저 녹이는 겨울밤이다. 아, 괜찮아. 다음 날 저녁. 강가로 고구마 창고로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다 돌아오는 길이다. 설마. 나 갔다 왔어. 선우야 아빠 오셨다. 어제 물고기 팔아 주머니가 좀 두둑해졌다고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을 사왔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병윤 씨.
스스로 알아서 하나? 응? 스스로 알아서 해? 너무 공부만 많이 하면 안 돼, 알았지? 응.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 된다. 찬호야. 응. 아빠가 너하고 잘 놀러 못 가자, 그죠? 근데 내년에는 아빠 꼭 고기 좀 넣어도 데리고 가고 저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할게. 좀 지금은 좀 바빠. 그때 돼가지고 못 가면. 그래서 뭐 먹으면 내년에는 좀 나아질 거야. 내년에는 아빠 꼭 데리고 다닐게. 거짓말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체면이 말씀이 아니다. 서울 가는 거. 도장 찍고 하면은 아빠가 찍히잖아. 이때까지 도장 안 찍었지? 빨리 하시라. 자, 그것도 100번이. 나 찍잖아. 썼다. 바쁘다고 챙겨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든다. 땅에 떨어진 실외를 복구하려면 한참 애를 써야 할 것 같다. 며칠 후. 너는 그 방향만 잡아. 아빠 손 때문에 손 떨어져. 아빠의 공약을 다시 거짓말로 만들지 않기 위해 강가로 나들이를 나왔다. 비록 집 근처 나들이지만 가족이 함께라는 사실만으로 족하다.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가며 가꿔야 하는 찬주야. 가정도 그런 화단일 것이다. 그러면 멀리 던지. 멀리 던지. 저기. 저쪽에. 형 아빠 먼저. 네가 먼저 해야지. 내가 아빠 먼저. 좋다. 병윤 씨가 건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양분이 돼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참 고맙다. 봐라. 안 되지? 여기서 탁 해가지고 빛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 그지? 근데 아직도 아이들에게 커다란 존재라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올라가고 던지는 거야.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갖고. 에이. 지기 싫어하는 병윤 씨를 꼭 닮은 찬주다. 물수제비를 뜨다 보니 어릴 적 추억도 떠오른다. 아이, 바로 됐다. 아, 3개 됐다. 3개나 됐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에 병윤 씨 마음이 다시 새로워진다. 힘껏 해봐. 며칠 후 미옥 씨가 염색약을 꺼내들었다. 부쩍 늘어난 흰머리가 그렇잖아도 마음에 걸렸는데 며칠 전 많이 늙었다는 소리까지 듣지 않았는가. 염색을 안 하니까 연관 카드랍니까? 참. 전직 헤어 디자이너답게 능숙한 솜씨다. 내가 오늘 한 10년은 젊어 보이게 해줄게. 알았죠? 한번 해봐. 하여튼 10년 젊게 해주면 내한테 뭐 해줄 낀데? 어? 뭐 해줄 낀데? 돼지고기 사줄게. 아이고. 아, 저는 돼지고기 좋아하잖아. 옛날 사람들. 하필이면 돼지고기라니 분위기는 눈 씻고 봐도 없는 남자다. 뭐 나이 먹고는 못 산다고? 근데 이건 전용 미용사이가 전용 미용사. 그래가지고 머리 자를 때마다 빵 사 먹으라고 돈 준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바로 사주는 게 아니고 또 계산해 놓으래요. 연말 계산해 준다고. 그래가 없어요 지금까지. 뭐? 흰머리 뺀 것도 지금 얼마나씩 뺐는데. 말은 이렇게 해도 마음은 다르다. 바람 같은 타짜 인생을 살았다는 남편이 흔들리지 않고 바위처럼 지키고 있는 게 듬직하기만 하다. 사청이라는 자체도 몰랐네.
다음 날 모자가 다정하게 외출을 했다.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 있겠나? 무언가를 사러 온 모양인데 한참 둘러보다가 집어든 게 고무장갑이다. 작은 거 같다. 속에 천이 들어있는 장갑 전에 있던데. 고무장갑 하나 고르는데 아니지, 여간 그거는 신중하지 알지. 않다. 한번 보자. 이번엔 모자에 마음이 꽂혔다. 뭐라고? TV에 강도 있어요. 한번 써봐. 이거 마찬가지야지 눈에 하고. 자, 한번 보자. 오늘은 찬호가 모델 대신이다. 아, 이 색깔은 없네. 이건 너무 불편해요. 여기 가운데 이거 그게 이게 좋을까 아니면 저게 좋을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저울질만 하고 있다. 이날 밤 일 나갔던 병윤 씨가 추위와 피로를 얹고 돌아왔다. 그래요. 갔다 왔어요. 응. 저녁은? 응. 저녁은? 어? 저녁은? 병윤 씨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모자. 찬호가 준비해 놓은 물건을 들고 나온다. 이거요. 새벽에요. 고기 잡을 때는요. 가게 갈 적에요. 추우니까 이거 하나 가세요. 이거 어디서 났어? 맨날 먼저 오늘 시내에 가서 샀어요. 야, 고맙다. 네. 아빠가. 아빠는 좋겠다, 야. 잘. 선물은 풀어볼 때가 맛. 야, 이거 고무장갑이네. 이상하겠다. 아빠 고기 잡을 때 쓰는 게다 찬주야. 이 뭐야? 모자 한번 써고 있어. 옛날에 새벽 찬바람에 강에서 일하는 병윤 씨에게는 요긴한 선물이다. 마음에 들어요. 이 안에 코팅돼 있는가 봐. 잘 벗기지네. 그래, 찬호야 고맙다. 이. 네. 아빠 고기 잡아갖고 네. 네 용돈 줄게. 감동한 병윤 씨. 좋다. 촉감 좋지? 이거 고무장갑 중에서도 최고로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아시겠습니까? 촉촉합니까? 감기가 좀 났을란가. 되게 수면 이렇게 싹 내리는 게라. 맞지? 맞지요? 하여튼 우리 찬호가 머리면 큰가 보다. 찬호 머리 맞아서나? 아니. 진짜. 거울 보여줄까? 응? 거울 아니. 보여줄까? 뭐 벌레 잘생겼는데 뭐 그걸 뭐 벌레야. 아이고 너무 또 자아자찬하는 거 아이가. 아이고 참. 병윤 씨 마음속 나무의 뿌리가 한 뼘쯤은 더 깊어지는 듯하다. 아이고 날씨가 추운데 모자. 아우 따뜻하네. 아이고 진짜 올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겠네. 잘 들어가고. 마음이 담겨 있으니 보온성 100%가 아니라 200%다. 병윤 씨는 다시 노를 저어갈 참이다. 부질없는 욕망에 눈멀어 불나방처럼 도박판에 뛰어들었던 지난날. 그때는 몰랐었다. 사람들을 속이는 손기술에 자신이 더 많이 속고 있었음을. 절망의 끝자락에 서야 마주하게 된 소박한 행복. 한때 세상 속 포효하는 바다를 좋아했던 그는 이제 작은 이 강이 좋다. 이곳에서 낚아올리는 감칠맛 나는 삶을 그 무엇보다